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 먼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TV로 애청하는 시청자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가지고 전화 주셨을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죠. 예, 16,900원에 25%입니다. 16,900원에 25%. 자, 예, 대덕전자 혹시 이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실까요? 요번에 좀 네. 올라갈 때, 네, 보니까, 1,600억 투자되고 있는데, 예. 6월 달까지 900억 작년에 투자가 끝난다고 그래서, 아, 지난 4월 정도에 좀 급등했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 좀 많이 밀렸다가 요새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15,900원 정도 매수가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어요. 예. 예. 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회사는 좋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네. 이게 과연 목표가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게 지금 손실이 네. 매수가까지 가는지 좀 언제쯤 되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예상이 되는지. 네, 대덕전자 갖고 계시면서 약간의 좀 조바심이 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예. 예. 자, 이건무 전문가님, 대덕전자 갖고 계십니다. 급등할 때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이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급등하는 시점에 접근하셨다라면 네.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가격의 형성은 좀 아쉬워요. 급등하는 이 시기 때 접근하신 것 단기로는 어떤 가격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조금은 아쉬운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업황에 대한 내용들과 이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내용들 좀 이야기 드리면은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이제 우리가 인쇄로 기판 파란 초록색의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기존에 있었던 디램 사업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이 파운드리 시장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판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대덕전자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디램 기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비메모리 쪽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로직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새롭게 설계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이제 이 비메모리에 대한 기판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는요,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과거보다는 조금 더 고사양화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에 대한 이 사양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에 대한 경쟁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DDR5에 대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메모리 칩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메모리 칩을 탑재를 하기 위한 마더보드,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대한 변화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쪽에서에 대한 수요도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안에서는 사실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느려지고 지연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미뤄졌던 투자들이 대부분 많은 산업들이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던 산업들이 하반기에 좀 목적을 좀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용 이 PC 수요도 하반기 쪽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와 같은 PCB 기업들, 컴퓨터 부품 기업들 괜찮아질 거다라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대덕전자는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PCB 기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된 수동 부품 회사들 아비코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사양들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어가는 이 칩셋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대덕전자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최근에 와서는 심텍이라는 기업이 좀 큰 추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높이로 따진다라면 대덕전자가 최근에도 이제 꾸준하게 고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사실 제가 이토마토 방송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 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요. 네.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신다라면은 연말 전까지는 분명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추세에 대한 변화 더 확실히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3분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추세에 대한 변화는 다시 한번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은 사실은 좀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에서는 좀 물량을 덜어놨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좀 조언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관점 보시겠다. 그러면 신고가 돌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되셨나요? 예, 그럼 혹시 추가 매수를 한 5%에서 10% 네. 더 한다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언제쯤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예. 저는 이 대덕전자를 정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거든요. 예. 기억도 다 나요. 7,000원대, 1,200원 뭐 이런 얘기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매수했으면 정말 네, 좋았을 텐데요. 맞아요.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런 추천을 해드렸을 때 주가가 바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위치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밴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에 대한 저점을 확인한다면 중요한 가격대 전 한 15,000원 언더 정도, 15,000원 전후 가격대. 예. 이 가격대가 온다라면은 저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조정에 대한 기회, 박스권에 대한 하단 위치로 나왔을 때 이때는 좀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15,000원 부근 요 정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많은 도움 돼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전화 연결해봤고요. 대덕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좀 접근하시면서 고민이 좀 되셨던 종목 같은데 꼭 좀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화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대덕전자 살펴드렸고요.